네, 소개받은 울산항공사 물류영업부 김병구 부장입니다. 이렇게 해양 산업을 균형 발전과 그리고 선진화에 나서는 이렇게 맥넷에서 초청해 주셔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제가 한번 준비한 자료를 발표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잘못 조사한 자료가 있거나 제가 조금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아까 이영혁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끝나고 저한 살짝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지금 발표를 들으면서 느꼈는데 마지막 발표는 하면 안 되겠다. 너무 앞서 발표하신 연사분들께서 너무나 좋은 내용을 가지고 너무나 잘 발표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이거 너무 부담이 돼서 저는 준비한 스크립트를 읽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잘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스크립트를 보면서 저희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연사로 가시게 되면 마지막 발표는 조금 지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목차입니다. 저희 울산항 현황 및 주요 경쟁력 그리고 도전 과제까지 총 5개의 챕터로 구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울산 현황 및 경쟁력입니다. 사실 울산항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다. 국내 분도 잘 모르시고 국외 분도 모르셔서 항상 국외든 국내든 어딘가에 가면 항상 울산항 현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저희가 이제 발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울산항은 연간 약 1억 9,500만 톤의 물동량을 처리하고 그중 80% 화물이 액체 화물 항만입니다. 그리고 작년 기준 입항 척수는 약 2만 4천 척 입항하였고 동시 접안 능력은 약 123척입니다. 액체 물동량으로만 본다면 부동의 동부가 1위, 그리고 세계 4위의 물량을 처리하고 있는 글로벌 액체 화물 항만 중 한 곳입니다. 울산항은 배후의 산업단지를 바탕으로 산업 선도 항만으로 그리고 울산 및 국가 경제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4대 동부가 최대 상업용 탱크터미널 클러스터인 울산항은 저장 능력 기준 우리나라 전체 탱크터미널의 74%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울산항에 총 13개의 상업용 탱크터미널이 운영 중에 있고 상업용 탱크터미널이 컨테이너 터미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보관과 그리고 하역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그런 터미널 운영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배후에 총 3개의 바이오 디젤 생산 기업도 위치하고 있어서 바이오 선박류 역시 활발하게 울산항을 거점으로 생산, 보관, 벙커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많은 기업들이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챕터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망 구축 중요성 및 필요성입니다. 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녹색 해운 항로, 친환경 선박 연료 및 기후 변화에 대응에 있어서는 파리 협정을 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2015년 파리 콥 21 개최 당시에 파리 협정 체결을 위해서 의장국인 프랑스 대통령, 유엔 기후 변화 협약 사무총장, 유엔 사무총장 등 기후 혁명가들은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하고 우리는 할 수 있고 우리는 할 것이다. We must, we can, and we will을 반복적으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역사적 성과이자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중요한 획기적 전환점을 일컬어지는 파리협정이 체결될 수 있었던 계기라고 합니다. 파리협정은 인류 사회와 지구에 급박하고 잠재적으로 되돌릴 수 없는 위협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도 이하로 유지하고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같은 해 유엔에서 채택된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s에서도 기후 변화가 명시되어 있고 파리협정, SDGs 모두 전 지구적 노력과 함께 이행 점검 그리고 선진국들의 주도적 역할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3%를 차지한 해운 분야, 특히 국가로 따지면은 8위 정도에 해당하는 배출량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탄소 배출을 감축하고 탄소 중립을 이룰 수 있을까요? 표를 보시면 평균 온도를 2도 이하로 낮추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중립을 실현해야 되고 2040년까지 2008년 대비 약 66%의 탄소 배출을 감축해야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수출 물동량의 99.7%가 해상 운송이 차지하고 있고 무역 의존도가 70%인 국가입니다. 이렇게 해상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 또 G20 국가 중 1인당 탄소 배출량이 7위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해운 분야의 탄소 중립이 더욱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해운 분야의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앞서 연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기존 석유류 연료에서 친환경 선박 연료로의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표와 같이 모든 친환경 선박 연료가 현재 공급, 보관, 안전, 규제 등의 분야에서 제약사항이 큰 실정입니다. 그래서 캅26 글래스고 총회에서는 해운 분야 파리 협정 이행을 위해서 클라이드 뱅크 선언이 발표됐습니다. 클라이드 뱅크 선언에서는 탄소 중립과 범지구적 새로운 사업 기회, 사회적 경제적인 이익이란 부분이 표현되어 있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닌 새로운 경제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제가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차년도 개최된 콥27에서는 그린 쉬핑 챌린지, 미국 주도의 그린 쉬핑 챌린지에서 한미 녹색 항로 구축이 발표되었습니다. 발표 당시에서 저희가 이런 해상 무역에 대한 의존도 높은 우리나라 국가에서 녹색 해운이 앞서 말씀드린 바로 저탄소, 무탄소 경제 전환에서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반드시 녹색 해운 항로 구축에 나서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작년 제가 세계 최초의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 선박 라우라 머스크에 대한 메탄올 연료 공급 선박을 울산항에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고 9월 달에 선박 명명식에 머스크로부터 초대를 받아갔습니다. 그때 명명자로 우르술라 폰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와서 명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르술라 집행위원장은 그린 메탄올 친환경 에너지가 새로운 EU의 성장 전략이고, 이러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정치적, 공공, 민간 및 혁신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한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서 연사로 오셨던 김영선 부장께서 1차 혁명을 말씀하셨는데, 라우라 머스크는 1차 혁명 당시에 머스크의 최초의 증기 선박 라우라 머스크 이름을 그대로 따서 3차 연료 혁명에서는 우리가 끌려가지 않고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라우라 머스크라는 이름을 명명했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해운 분야 기후 변화 대응에 있어서 기후 변화 대응은 그린 경제에서의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린 그런 관점에서 친환경 선박 연료, 녹색 해운 항로를 접근해야 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 글로벌 항만 중에서 동북아만큼 치열한 항만 시장이 없습니다. 주요 11개 항만이 치열하게 물동량 그리고 서비스를 위해서 경쟁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친환경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여부가 경쟁 요소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해서 항만 친환경 선박 연료 준비 태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글로벌 항만들은 친환경 선박 연료 시장 선점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경쟁 항만인 중국 상하이 항만은 어떤 항만보다 빠르고 과감하게 자국 내 친환경 에너지 공급망 구축 및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글로벌 선사를 대상으로 적극적 마케팅 활동을 전개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회에서 바라보고 있는 한국 항만의 경쟁력은 어떨까요? 최근 로이드, EDF 등이 공동 연구한 SFMIS라는 청정 에너지 경쟁력 평가 툴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싱가포르나 상하이 항만은 높은 평가를 받은 반면 한국 항만은 매우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러 측면에서 평가한 결과 대회에서 바라보는 한국은, 또 한국 항만은 친환경 선박 연료의 역량 및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타국과 타항만 대비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챕터,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 걱정 항만 울산항입니다. 해양선 항만 운영가에서는 이러한 위기와 기회 속에서 지난 2023년 11월 동부가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 거점 항만 도약을 비전으로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망 구축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망 구축을 위해 산재된 여러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꼭 필요했던 다양한 정책 패키지입니다. 항만 인프라 투자 확대와 함께 자체 안전관리 계획 신고 재전환, 선박 정량 공급 의무화, 순회 급유 허용 등 맞춤형 규제 개선 및 지원 방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계획에서는 울산항을 국내 유일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 거점 항만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기존의 컨테이너 항만으로 유명한 부산항이 울산항일까요? 앞서 제가 첫 번째 챕터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울산항은 이미 세계 최대 액체화물 에너지 공급 항만 중 하나입니다. 기존 시설을 활용할 수 있어 투자비는 최소화되고
관련 일정, 역량 및 인프라도 풍부하고 규모의 경제도 쉽게 실현 가능합니다. 참고로 연간 울산항은 메탄 연 120만 톤, 암모니아는 연 70만 톤 가량을 기취급 중이기도 하고 관련 인프라, 관련 것도 기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부산항과 울산항의 해상 거리가 겨우 70km 이내라는 겁니다. 작년 녹색해운항로 사전 타당성 연구 용역에서도 연료 인프라 공유 및 공급망을 공동 구축 활용에도 거리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방안으로 결과가 도출되었듯이 거리상으로 한계의 권역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즉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망 구축 시 가장 큰 문제인 초기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 비용 그리고 수요 확보가 울산 부산항만이 공동으로 추진 시에는 상당 부분 해결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해양수산부 주도로 울산항공사, 부산항공사는 힘을 합쳤습니다. 울산항의 인프라를 활용해 부산항에 기항하는 글로벌 선사의 친환경 벙커링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자 말입니다. 이렇게 항만 간 얼라이언스가 부산항, 울산항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앞서 저희 이영혁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당장 우리와 한미 녹색 해운 항로를 함께 구축 운영 예정인 미국 타코마항, 시애틀 항만도 항만 간 거리가 50km 이내로 2015년부터 NWSA라는 항만 얼라이언스를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녹색 해운 항로도 NWSA가 두 항만을 대표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즉 부산과 울산항의 항만 얼라이언스는 전혀 새로운 게 아닌 오히려 저희가 참고할 수 있는 그런 벤치마킹 사례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료 부분에서 특히 친환경 선박 연료 부분에서 항만 간 얼라이언스를 하게 된다면 경쟁력을 화물보다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 울산항은 앞서 말씀드린 경쟁력 그리고 녹색 해운 항로의 종착지인 부산항과 함께 친환경 선박 연료의 종착지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수소, 암모니아, LNG, 메탄올 등 다양한 인프라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울산항도 최근에 세계 최초의 메탄올 연료 추진 선박에 대한 벙커링이 성공했다 해서 메탄올만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LNG 벙커링 합작회사 그리고 수소 세계 최초의 수소 암모니아 터미널 추진 등의 모든 연료에 대해서 저희 기존 인프라를 바탕으로 저희가 서비스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민, 광, 공 협업을 통해 친환경 선박연료 인프라와 공급망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중간에 브릿지 연료 가정 선호 중인 바이오 선박용 역시 저희 해양수산부 회사 기술가 등과 협력해서 저희가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게 4월 중순에 열었던 바이오 연료 선박용 상용화 세미나였는데 저희는 특별히 홍보단 한 100분 오시려나 50분 오시려나 했는데 200분 넘게 오셔서 저희가 깜짝 놀랐던 좀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가 선사뿐만 아니라 바이오 디젤 생산 기업도 많이 참석했습니다. 바이오 디젤 생산 기업도 한국 내에 많이 활발하게 생산을 하고 또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산 기업에 대한 바이오 연료의 바이오 선박유 사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챕터 저희 세계 최초로 그린 메탄올 바이오 디젤 공급했던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례를 보면 친환경 선박 연료 벙커링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조금 노력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협업이 필요한지를 간략하게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싶어서 이 챕터를 준비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글로벌 항만 간 친환경 선박 연료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해양수산부의 적극적 지원 및 이해관 협업을 통해서 많은 난관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세계 최초로 머스크 선사의 컨테이너 선박 대상 메탄올 B100 바이오 디젤 연료 공급에 성공했습니다. 세계 최초이자 또 국내 최초이다 보니 여러 난관이 많았지만 그중 바이오 디젤 메탄올이 선박 연료로서 법적 지위가 부재해서 세간의 적재 허가를 못 받는 점, 그리고 메탄올 연료 공급 선박이 부재했던, 그리고 안전 절차가 부재하고 전 세계에 한 적이 없는 우리가 세계 최초로 가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저희 쪽에는 이거는 미션 임퍼서블 작전이다. 절대로 실현 가능한 작전이 아니다. 이거를 단기간에 이렇게 해소할 수가 없다라고도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앞서 말씀드린 해양수산부랑 그리고
한국머스크, 그리고 LCD 현대중공업, 한국성급, LCD 한국조선해양, 탱크터미널사인 오드펠터미널 코리아, 현대코퍼레이션, 삼성물산 등 많은 민간공 TF 구성 등을 통하고 협업을 통해서 해소하였습니다. 보시면 저희가 해양섬을 통해서 실증 사업에 저희가 메탄올, 바이오 디젤을 저희가 선박 연료 지정해서 법적 지위를 최대한 확보하려고 했고, 그리고 관세청으로부터 유권 해석을 받아서 적재 허가 승인을 했습니다. 또한 기존의 메탄올 연료 추진, 메탄올 연료 공급 선박이 부재해서 탱크 터미널을 메탄올 연료 공급을 할 수 있는 기지로 활용했습니다. 그 결과 제가 세계 최초로 바이오 디젤 B100 그린 메탄올을 컨테이너 선박에 공급할 수 있었고, 특히 바이오 디젤은 울산항 배후에 위치한 한 제시케미칼이라는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공급해서 항만에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당시 사진입니다. 그린 메탄올 연료 공급은 벙커링 선박의 부재로 인해 탱크 터미널 돌핀 부두에 컨테이너 선박이 접안해서 부두대 선박 PTS 방식으로 공급하였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돌핀 부두에 컨테이너 선박이 저렇게 붙은 거는 국내 최초, 세계 최초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최소한 국내 최초는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자체 안전 관리기나 뭐 여기 접안 계류 안정성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준비하고 시뮬레이션 돌려서 안전하다는 걸 검증받고 사전에 검토하고 이렇게 배를 접안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세계 최초로 초대형 16,200TU급 선박의 선박대 선박 벙커링도 올해 2월 초에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당시 10투십 벙커링을 위해 약 일주일간 해당 선박의 전용 벙커링 정박지를 울산항 내에 운영을 하였습니다. 해당 성공은 20개국 71개 언론사에 보도되어 우리나라 및 울산항 위상을 제고하기도 하였습니다. 끝나고 난 뒤 정말 많은 항만과 선사 그리고 관련 기업들이 전화나 메일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어제도 갑자기 막 헬로 이렇게 미스터 김 이런 전화가 와서 좀 당황하기도 했는데, 항상 하다 보니까 점점점 이게 어떻게 했냐라는 질문을 엄청 많이 이게 유선, 화상회 등을 통해서 글로벌 국가들 물어보는 거 보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들이 저희랑 비슷한 문제, 그리고 저희가 저희랑 비슷한 난관들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공에도 과연 우리가 계속적으로 친환경 선박 연료 부분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걱정이 큽니다. 신기후 체제 아래 저탄소, 무탄소 경제로의 전환이 기존 산업의 희생이 아닌 새로운 산업 기회로 창출될 수 있을 것인지, 우리의 준비는 충분한지 우려가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해양수산부에서 발표한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망 구축 계획과 그리고 우리나라의 녹색 해운 항로가 이러한 새로운 기회의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기존 산업의 희생이 아닌 새로운 기회의 창출 그리고 새로운 경제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거라 굳게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저희가 여기 계신 분들과 그리고 해운 선사, 바이오 디젤 기업, 그린 메탄올 생산 기업, 많은 그리고 선사들,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협업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희가 국내에서 단순한 벙커링 서비스가 아닌 친환경 선박 연료를 생산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또 향후에 중국 상하이 간의 경쟁을 통해서 싱가포르를 거치지 않고 상해가 아닌 울산을 베이스로 한 부산항에 기항을 할 때 선박 연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바탕으로 저희가 생산과 그리고 소비 전 과정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